안녕하십니까, 커스텀 빌리지입니다. 저희가 시즌2를 맞이해서 디자이너로서 여러가지 전자제품을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해보고 실제 사용 위주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쨌든 간 디자인을 20년 동안 해왔고, 디자이너가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제 장단점들, 구매했을 때의 히스토리랑 구매 실패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뷰를 좀 다양하게 해봐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측정 장비들을 좀 제가 구비를 해봤어요. 다양한 측정 장비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씩 어떻게 구매를 했고 가격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사용해 보려고 구매했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저울이에요.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모양도 좀 이쁘고 가성비도 짱인 것 같아요. 한 5,000원대 가격에서 구매하는 것 같고요. 전원을 켜게 되면 수치가 나옵니다. LC로 아이폰 미니를 한번 얹어볼게요. 케이스 포함해서 162g 정도 나오네요. 좀 더 큰 제품들을 이제 얹어서 이제 측정하고 싶잖아요. 이걸 받칠 수 있는 그릇이라든지, 이게 그릇이라고 치고요. 얘를 얹은 다음에 얘를 다시 누르면 0점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측정하고 싶은 제품을 이렇게 얹으면 그릇 무게를 제외한 이 제품에 대한 무게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잘 쓰는 아이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사용 노하우 공유를 할 건데 10kg까지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웬만한 전자제품은 이 저울이면 다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구매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박싱용 커팅 칼. 보통 박스 커팅을 하게 되면 심이 좀 빨리 닳아요. 평소에 이제 커터 칼로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박스 테이프도 잘 안 뜯어지고 하는데, 저비시 컬러 같은 경우는 심이 엄청 튼튼해요. 기본적으로 10,000원 안쪽 가격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이라든지 빼낼 수 있는 클립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박스 뜨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줄자인데, 거리 수정이 가능한 게 있고 이제 디지털 줄자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로 구매를 해봤어요. 디지털 줄자 같은 경우는 화살표로 표시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앞선 기준이에요. 앞선 기준이면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 시작점부터 요 끝까지가 14.2 또는 1mm 정도 되는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가 움직이는 만큼 번호가 올라갑니다. 측정 가능한 거리가 5m까지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줄자입니다. 가격은 한 20,000원대로 생각보다 저렴해요. 두 번째는 이제 거리 줄자인데, 그냥 일반적인 줄자는 이제 디지털 표시가 안 돼요. 그럼 이거 왜 샀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레이저 불이 들어와요. 측정을 하게 되면 거리가 얼마만큼 갔는지를, 보통 이런 거리 줄자는 벽 딱 붙여서 뒤쪽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레이저를 쏴서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옵션이 두 가지였어요. 40m짜리가 있고 60m짜리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0m짜리 옵션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거의 50,000원 후반대 정도 가격이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기능이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거리 측정하는 거를 계속 누르다 보면 수평자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또 활성화돼요. 이거 수평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저렴하면서도 줄자도 들어있고요. 얘도 이제 레이저로 수평 봐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건전지가 엄청 작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며칠 못 써요. 수평계가 가로, 세로, 사선으로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부분이라 해서 이거 샀는데, 조금 후회스러운 거는 이게 자석 기능이 없어요. 보통은 이제 수평자 같은 경우는 자석 기능이 있어가지고 장비에 탁 붙여보거나 딱 맞추는데, 이게 자석 기능이 없어서 얘는 조만간 자석 되는 걸로 제가 또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기예요. 팬 소리 같은 건 좀 민감해서 이 소음기를 측정해서 얼마만큼 소음이 나오는지 제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수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큰 편이라서 여러 가지 장비가 어느 정도 소리를 내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소음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두께 측정을 하는데 디지털 방식이 되더라고요. 보시면 자동으로 수치가 올라가요. 조절하는 만큼 측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소수점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14mm, 25 정도 나오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물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안에서 이렇게 물 수 있는 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30,000원대에 구매한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매한 것 중에 제일 비싼 장비인데, 열화상 카메라예요. 열화상 카메라 되면서 모니터가 달려있는 것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원하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꽂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어플이 실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보여주면 열을 감지를 합니다. 동영상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조명기부터 카메라, PD님부터 잡힐 거예요. 나중에 발열 테스트라든지 어느 정도 온도가 나오는지 보려고 한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접속식 온도계, 이렇게 필요한 데를 쏘면 빨간색 표시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컬러라든지 이런 걸로 열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비주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얘는 보다 정확하게 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열 프레스기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열 프레스기 온도를 제가 손으로 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제품들에 이제 자석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자석 같은 경우는 맥세이프가 확실히 이제 표시가 날 거예요. 맥세이프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작동 잘 하는지 확인하는 용도. 아이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나 이런 거에 자석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측정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스펙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보고 장단점이라든지 추천할 상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이러다가 제가 이게 리얼 리뷰어로 바뀌는 수도 있겠다. 리뷰 장비를 왜 이렇게 많은 거야?